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찾아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월요일에는 급등을 또 어제는 급락을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 개인들까지 뚜렷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급등과 급락을 보인 뒤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일까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시죠. 네, 2차 전지 매도 리포트에 관련주들 하락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치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제한되고 나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또 공매도가 없는 대신에 매도 리포트를 써내면서 또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저도 굳이 이 타이밍에 매도 리포트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인위적으로 좀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침에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일단 뭐 지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번 주 이제 가장 큰 핫 이슈가 공매도 제한이었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월요일 날 지수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 코스피는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 날 지수가 급등하면서 옵션의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어요. 즉 옵션의 가격이 시간 가치가 엄청 올라갔다라는 건데 좀 인위적으로 시장이 이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커진 바람에 그 다음날 지수를 좀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옵션의 프리미엄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큰 뻥튀기 된 이 프리미엄을 지수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간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수급들이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지수를 아예 짧은 변동성이 작은 위아래로 흔드는 시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서 아예 이 남아있는 프리미엄까지도 다 지금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수를 위아래로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지수를 왜 이렇게 흔들었고 오늘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없고 지수를 이렇게 묶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은 물론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영향을 좀 많이 받지만 설명해 드리기에는 이제 코스닥 차트가 좀 더 편해서 코스닥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평소보다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좀 인위적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되돌려 놓는 오늘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어느 정도 이 지수 위아래로 변동성을 줄여놨죠.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좀 보시기가 편할 텐데, 자, 5분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날 이만큼의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이건 상방이었고 이번에는 하방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프리미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옵션 가격을 좀 내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지수를 위아래로,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갭으로 떠서 그렇지 이 정도 변동성이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이 정도 변동성, 세 번째는 이 정도 변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 줄어들면서 이 옵션의 프리미엄 가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21선 자리를 봤었을 때는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자리 이제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지수는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이 친양봉의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좀 마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원유 선물을 봤었을 때 70불대가 완전히 깨졌어요. 60, 80대가 완전히 깨졌어요. 중국에서도 역시나 좀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 이걸로 좀 많이 빠졌었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 부담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이 호재가 좀 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특징주는 아니니까 일단 패스해서 넘어가고, 일단 지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국채금리,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있고, 원래 5% 이상이었는데 지금 4.6% 정도까지 내려왔고, 유가 안정적이고, 고용적인 면에서도 약간 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계속 이제 뭐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동결로 유지하고 내년에 이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좀 지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좀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 안정적인 면에서 인플레이션도 좀 CPI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에 충분히 초반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이후에는 지수가 좀 확실하게 돌아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보고 수급적인 면과 좀 거래 대금 이런 거 좀 체크하면서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 내일까지는 이 정도 큰 변동성 없이 시장이 좀 마감할 것이고, 이후에 저희 노란 쪽에 들어오시면은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옵션 만기고 또 이런 파생 포지션에 대해서 좀 교육적인 면을 설명해 드릴 시간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 당장 내일이 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프리미엄을 비롯한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 전에 선물과 옵션 또 프리미엄,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강의들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누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시그널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그널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월 말에 처음 발병이 됐던 이 병 같은 경우에 럼피스킨 병을 저희가 다뤄봤었는데요. 동물 백신주도 대체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었고 이후에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금 상승을 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보면 좋을까요? 지금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매 시장도 경매장도 일단은 뭐 문을 좀 닫았었고 뭐 계속 닫을 수는 없으니까 며칠 정도 좀 제한을 두고 좀 닫은 것도 있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접종률이 90% 가까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뭐 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몸에 좀 면역 체계가 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확산되는 거를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조류독감 이런 게 뭐 생겨나서 관련주가 또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럼피스킨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적이면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며칠 좀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어제도 좀 안 좋았고 오늘도 개장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안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좀 블랙 테마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빈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은 럼피스킨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뭐 크게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매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총도 300억짜리고요. 뭐 2등주로 볼 수 있는 대성 미생물도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급등 이후에 급락. 뭐 요런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8시 방송에서 이 대성 미생물을 한번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기준봉 시가 자리를 올라왔었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런 자리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뭐 방송상에서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고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해서 그냥 교육적인 면으로만 설명해 드렸던 종목인데 뭐 역시나 오늘도 좀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이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뭐 기사 내용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좀 뭐 방역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제 관련주들 매매하실 때는 이게 계속 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을 좀 벗어나게 되면은 확산 속도도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이 재료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공포 심리가 좀 많이 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자꾸 반복되는 기사들이나 뭐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고 소위 뭐 세력들이 뭐 못 빠져나간 물량들을 뭐 털기 위한 상승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크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상승은 아니니까 일단 관련주들은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매매 관점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앞으로 럼피스캔 관련해서는 시장이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는 이슈 체크용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이슈 속에서 상반기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년가량 좀 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할까요? 네, 오늘 뭐 급등하는 테마들이 뭐 많이 없습니다. 중소형주 테마들 중에서는 일단 히토류랑 페라이트, 묶어서 설명해 드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 히토류나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서도 뭐 잘 가는 종목들이 한 종목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페라이트 쪽은 삼화전자, 그리고 히토류 쪽은 유니온, 이 두 종목인데, 뭐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우려감의 상승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자주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좀 국제적으로 좀 뭔가 이슈가 좀 되고 크게 좀 뭐 문제가 좀 됐었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 오늘 같은 뭐 그냥 히토류 수출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지 뭐 수출량을 뭐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로만으로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 물론 지수가 빠지거나 크게 조정을 좀 받거나 하락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안 좋은 이슈로 가는 테마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시장에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뭐 시장 불안 심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봤었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하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900 종목이고 지금 하락 종목이 60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지수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수는 밀리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조정받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좀 하락장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도 지금 뭐 시장상이 안 좋았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고요. 추가적인 내용을 더 나와야지만, 그러니까 뭐 정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분쟁이 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딱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분쟁이 있을 만한 이슈도 없고 서로 각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제조업 지수가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뭐 수출을 막거나 뭐 수입을 막거나 그렇게 할 이슈는 딱히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뭐 차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자리가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5,000원 부근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올라가면서 계속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혹시나 뭐 새로운 뉴스나 중국과 미국과에 대한 분쟁 이슈가 좀 생기면은 그때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을 때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페라이트와 히토류가 묶여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고 있겠습니다. 자, 게임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관련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위메이드가 올 3분기 실적을 개선해냈고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는데 그룹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뭐 공략주로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좀 드렸어요, 위메이드를. 그래서 이따 잠시 후에 좀 리뷰를 해드릴 텐데, 오늘 이 게임주 중에서 실적 발표 나왔던 종목이 또 컴투스 홀딩스도 있습니다. 그때 전환이 됐고요. 위메이드도 어제 시간 외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예상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 발표, 그리고 흑자 전환 성공, 그리고 최근에 위믹스 코인 가격 상승 등등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미르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크로나이트도 실적이 좀 양호한데 아직 해외 진출까지 좀 무산됐다는 내용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코인 가격이 좀 빠지는 흐름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오늘 좀 전반적으로 게임주 흐름 좋습니다. 크래프톤도 좀 가장 먼저 상승세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뭐 지금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게임주들의 상승을 이끌 수 있냐? 저는 약간 또 아니라고 보는 게, 글쎄 올해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차트인데, 이게 빠진 지가 꽤 됐어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부터 빠졌던 거고, 뭐 위메이드 플레이 이 종목은 지금 5만 원, 4만 원대부터 빠져가지고 만 원대 이하까지 밀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만큼 실적이 계속 게임주들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해서 뭐 가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그 결제를 요구하는 페이 투 윈이죠. 돈을 쓰면 쓸수록 이기는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질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게임에 돈을 쓰지 않고 충분히 뭐 다른 게임들, PC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뭐 콘솔 게임으로도 뭐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핸드폰 모바일로는 투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많이 약세를 좀 보였고, 뭐 그만큼 혁신적인 게임도 안 나왔습니다. 중국산 게임이 오히려 더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는 게임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그동안 좀 많이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된 것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크로우 새로운 신작 게임이 그래도 매출이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게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점. 예, 게임주들도 예전에 계속 이런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가짜 시스템을 좀 버리고 진짜 게임성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오이즈에서 나왔었던 피해 거짓도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계속 나와야 돼요. 아직 완성도적인 면에서는 일본 게임이나 미국 게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걸 이제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AI와 게임주가 접목이 된다라면은 새로운 게임주들의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뭐 상승은 저는 뭐 공매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계속 게임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매도 물량들이 좀 있었는데 뭐 공매도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셨으니까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쇼커버링 이런 것도 물량이 좀 더해지면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주들이 지금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좀 보고요. 계속 신작 게임 이번에 지스타가 다음 주에 좀 발표가 개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작 게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정말 게이머들이 우리나라 게임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게임주들 지금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반토막이나 반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는 많은데 굳이 뭐 지금 급등한 자리에서 잡으실 필요 없고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보면서 또 거래량 좀 줄어들었을 때 눌림목 자리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자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주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골라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어제 이제 노란톡방 통해서 위메이드를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게임주들 분석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뤄봤던 리뷰 종목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위메이드를 어제 제가 좀 눌림목 자리에서 좀 잡아드렸어요.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어제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매수가를 좀 드렸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다 드렸었고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 다 드렸었는데 위메이드에서 제작한 코인이 있습니다. 위믹스라고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골프 대회에서 우승 상금을 위믹스를 준다라고 해서 뭐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상승할수록 우승 상금이 커지는데 그게 US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승 상금이 20억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금 대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단 가상화폐를 좀 뭐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나이트크로라는 신작 게임의 매출이 좀 계속 상위권에 있으면서 위메이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어제 이제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어제 좀 잘 잡아서 오늘 거의 20% 넘는 수익률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좀 시총이 낮은 회사를 좀 추천드렸으면은 뭐 상한가도 들어갔고 더 높은 수익률을 좀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좀 시총이 있는 위메이드를 좀 말씀 좀 드려서 수익률도 좀 낮지만 뭐 이 정도 수익률도 하루 만에 내드린 것도 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게 더 나와야 돼요. 지스타가 이제 개막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게임주들의 기대감이 더 들어올지 아니면은 정말 재료 소멸로 빠질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게임주들의 상승을 좀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메타버스 여태까지 좀 소외됐었던 메타버스라든지 뭐 XR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도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좀 전환해서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걸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또 위메일 같은 종목들 또 제가 또 찾으면 같이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많이 고민들 되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힘드신 분들은 일단은 현금을 좀 일부 챙겨 두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여태까지 소외됐다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2차 전지는 지금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어제도 좀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 매수해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오히려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 이런 게임주라든지 좀 누구나 관심을 좀 안 가져줬을 때 이제 가져서 이제 누구나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환호하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게 대부분 주식의 정석이거든요.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종목들 또 오후장에 또 공략 찾아서 괜찮은 종목들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장에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당장에 이렇게 큰 급등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와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목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급등하는 종목들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그 공매도 제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네요.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시위도 일어나는 것 같고 피켓 시위죠. 시장 조정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시장 조정자가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서 말이 많구나. 공매도 금지했는데 왜 공매도는 늘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 드려왔었던 거 있잖아요. 뭐가 있었나요?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자지구에서 지금 시가전 얘기 벌써 시작됐죠. 나오기 전후로 해서 시장이 안정될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안정됐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유가 급락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게 뭐라도 얘기 드리고 있죠. 다른 거 아니고요. 트럼프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친 것 같아요. 공화당한테도 지치고 미국 기준으로 민주당한테도 지치다 보니까 케네디가 제3의 또 정당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이 지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제3의 정당 쪽으로 시선 쏠림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다 싫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본연의 이제 종목들의 가치를 가지고서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그래도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게 내년 1월부터 3월에 공화당 이슈 빼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그게 아마 앞으로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이라 올릴 수도 있을까라는 얘기가 도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은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이슈라든지 공화당 이슈들, 유가까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시그널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유가 급락, 시장 바닥 확인됐나입니다. 10월 말에 중동 리스크 이슈 속에서 배럴당 90달러를 넘겼던 WTI 지수가 현재 7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 가격까지 회귀를 했는데요. 유가가 잡히면 통상적으로 증시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와 즉 주가 그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어제 저희가 11시 방송에서 유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라고 김선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저녁에 좀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잡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예측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그 글로벌 정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자 지구 상황 자체가 지금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중동전으로 이게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유가 상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근데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80달러 선을 바로 이탈을 하면서 꽂아 내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77달러 선까지 WTI의 경우 내려와 있는 상황이 현재 연출이 좀 됐습니다. 8월 저점 기준으로 해당하는 라인 가격대가 이제 한 77달러 선인데 78달러 선일 것 같네요.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연준의 입장, 미국의 입장, 뭐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 다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뭘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과연 어떻게 내년 대선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재밌는 점은 리스크를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문제다.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게 조금 리스크를 적용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죄가 많다라는 게 리스크를 적용을 합니다. 뭐 설마 문제가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공화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많이 고민스러운데 거기서 이제 요즘 떠오르는 대안.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제3의 정당. 난 얘도 싫고 너도 싫어.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이래저래 난 다 싫어. 그냥 새로운 걸 원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 케네디가가 상당히 요즘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지율, 비지율로 따져봤을 때 바이든 쪽이 30% 중후반대, 트럼프도 약 30% 중반대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20% 초반대, 중반대까지 튀어오르는 게 케네디 쪽이에요.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좀 중요하긴 한데 이래저래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트럼프의 귀환을 좀 바라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중국과 미국의 정세 자체가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가 좀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동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지금 안 그려져요. 글로벌 시장 정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제 어떤 그림을 보셔야 되냐면 마지막 키가 하나 있어요. FOMC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의 금리 인하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건데 한시적이지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시켜 놨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요. 갑자기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금리 인하 포인트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공매도도 그때가 부터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위험할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내려갈 가능성보다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조정자 공매도 그거 시끄러운 거 저도 압니다. 알지만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잊으시고 이제 본연의 내년에 성장주들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반도체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천주들도 보시면은 정말 많이 잘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만큼이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유가의 흐름일 텐데요. 그 흐름 역시나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 넷마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방송에서는 위메이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통적으로 게임주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강세고 위메이드가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크래프톤 역시나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크래프톤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해서 미리미리 뭔가 이제 냄새가 나니까 체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크래프톤이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합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나 오늘 급등을 합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8조가 넘어가는 종목이죠. 이제는 뭐 9조대까지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크래프톤이 급등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고요. 중요한 점은 배틀그라운드 매출 관련해서 인도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그 인도 쪽에서 사실 중국과 관련된 뭐 게임 회사들 모두 다 차단시키고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게 좀 풀어지면서 5월 달부터 풀어지면서 매출 확대가 좀 크게 이뤄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요.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습니다. 30%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그간의 문제로 삼았던 것은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게임이 주 매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게임 자체가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막상 역시나 꾸준하게 인기를 끌어주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매출을 잘 일으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 자체도요 쉽게 꺾이지는 않는 그림인데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미국도 그렇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판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게임주들이 요 근래 올라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 연말까지 항상 그렇지만은 4분기 특수해서 연말 방학하면은 게임주들이 항상 움직였었는데 요즘엔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게임주들 가운데서 나름 크래프톤, 시총으로 따져보면 거의 대장주격이잖아요.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 포인트 보시면은 20만 원대 돌파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수급 보시면 기관들이 연일 끄집어 당겨줬어요. 근데 그렇게 매도하던 외인들이 어제부터 오늘 좀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당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갑자기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상승적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 급등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도 우량주,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게임주 하면 저희가 또 월요일에 언급을 드렸던 위메이드가 역시나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위메이드 맥스를 비롯해서 그룹주들이 상한가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분석도 해주실까요? 네, 위메이드가 정말 잘 가요. 위메이드도 보시면 실적이 돌아섰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흑자 전환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메이드 잘 가고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 잘 가고 맥스 플레이는 상한가를 갔죠. 자, 이게 위메이드 위믹스 차트인데요. 상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요 가격적으로 700원대 8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400원대 맥스로 2,800원까지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 자체가요. 다른 것보다 미르라는 게임이 중국 쪽 진출, 퍼블리싱 관련해서 판호 획득에 대한 부분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실적 시너지가 같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펌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조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저도 본 터라 이틀 전에 제가 위메이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자, 위메이드 차트 보시면요.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냐면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55,000원 포인트부터 해서 6만 원 포인트입니다. 여기 자리를 잘만 뚫어만 준다면 그렇죠? 오늘 우선 상한가 근처, 상한가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조금만 펌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65,000원대 흐름만 좀 나와준다면 그 다음은 사실 위에 호가 자체에 대한 매물벽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당장에 뭐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의 횡보를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서도요. 충분히 보셔야 될 가격대 6만 원대 돌파 여부와 6만 5천 원대를 가는지 여부. 그러니까 6만 원 넘어가면서 막 치고 6만 5천 원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정말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맞대어 보자면 위메이드 맥스는 걸려있는 자리 보시면요.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원대 사이 좀 내려보겠습니다. 2만 한 3천 원까지 보죠.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 자리가 고점 영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요. 갭이 상당히 떠 있습니다. 그 가격까지 해서. 그 가격까지 2만 원까지라는 거죠. 그럼 2만 원까지는 딱히 별 문제 없는 이상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위메이드 플레이로 가볼까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보시면요. 갭이 상당히 많이 떠 있어요. 전고점까지. 여기 자리죠. 가격적으로 얼마예요? 또 2만 원 부근이네요. 역시나 그 구간이 있네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자리에 나는 박스권의 매물벽이 두껍거든요. 15,000원까지 우선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메이드 라인들이요. 공간상의 차트 부분도 그렇지만은 올라갈 여지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내까지 해서 퍼블리싱 이슈부터 해서 판호까지 해서 같이 빵 터져준다면 주가가 더 튀어 올라가겠죠. 위믹스 코인도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전 전혀 없어 보이고 홀딩을 더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신규적인 접근은 제가 뭐 이미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다른 종목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보유자분들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장 엊그제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관련한 이슈, 뭐 게임이라든지 위믹스 코인 관련된 분석을 해주셨고 오늘은 당장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게임주들 앞으로 향후 전망도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적주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달간의 하락장도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게임주들 그리고 이 항공주들, 여행주들이었습니다. 하나투어가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하나투어 주가도 분석해 볼까요? 네, 이게 되게 오늘 하나투어 실적 나온 거 이제 뭐 요 근래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점보다는 약간 좀 뒤로 밀리긴 했어요. 차트 움직임을 따라보자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투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여행주들 다 전반으로 퍼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아직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실적 베이스 자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은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커에 대한 입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국내 매출이 4분기엔 또 얼마나 커질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행주가 이렇게 간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때, 3분기 실적이 좋았어. 그러면 4분기 때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이슈가 생기실 수 있냐면 카지노주들도 갈 수가 있는 그림이 돼요. 그렇죠? 다 섞어야 돼요. 항공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호텔 신라 비롯해서 백화점 다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들이 3분기에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몇몇 종목들은 4분기에는 어찌됐든 무조건 좋아진다는 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각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항공주들이나 뭐 아직 카지노주들 움직임이 없지만 정말 바닥을 확인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요. 주가가 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8월, 9월 달 자리부터 해서 10월 달 자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으로 다시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게 5만 원대 안착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에 고점이었었던 올해 초의 자리들, 6만 원대 초반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보자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전고점 넘어가면서 그 올해 초 고점이었었던 2만 원 돌파하는 자리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봤을 때 파라다이스 실적 굉장히 좋단 말이죠. 여기 바닥에서 머물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네.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될 겁니다.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것도 뭐냐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고점 자체 형성되어 있는 게 요 자리들 17,000원, 18,000원 자리들인데요.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확실한 것은 이제 여행 관련 이쪽 뭐 카지노 등등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하나투어를 비롯한 여행주들의 상승이 본격적인 유커 관련주들을 들여다볼 시점이다라고 신호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영풍재즈입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게요. 영풍재즈가 최근에 7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이했었고 또 하한가 마지막 날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이제는 하한가가 풀릴 것이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그 주가 흐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한가가 풀린 이후에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주가 하단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도 예측을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방송을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3,800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4,000원 아래대 가격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나름의 분석을 해보니까 4,000원 아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4,000원대 조금 하단 출발하다가 4,135원까지 분봉상을 올려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빠져요. 이 말인즉슨 4,000원대 하단 자리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는 좀 지켜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좀 합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도 610억만 회수했죠. 4,333억 원이 손실로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도 반대 매매를 당했는지 1,312만 주가 축소된 모습도 포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에서는 영풍재지가 현재 주인은 잘 있지만 조금은 추이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4,000원 아래의 매력도는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갑자기 매력도가 높아진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선 자체가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사 자체에서도 영풍재지 기사 관련된 거 보면은 1억 얼마를 태웠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떡하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기사가 있는데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은 절대 안 사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건데 혹여나 매수하신다면은 4,000원 아래에서 굉장히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00원 돌파하고 튀어 올라갈 때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당분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풍재즈까지 시장에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오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잠잠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자지구 쪽이 상당히 또 확전 쪽으로 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소멸되는 분위기로 갔어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기관과 외인들이 이 수급 시장을 이끌어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의 랠리를 보일 것인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배당주의 매력이 항상 있는 시기인데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 자체는 여름에 미리 매수해둬라라고 했지만 시장이 원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 11월 현재 시점 자체가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찾아보시는 그런 오후장이 되면 어떨까라고 오늘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배당주와 실적주, 성장주들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2차 전지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로 럼피스킨과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들, 게임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유가 하락과 가자지구 관련된 리스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